네, 오늘 챙겨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경제신문을 읽을까요? 체크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이 관련 주식만 시작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시죠. 네, 그렇죠. 북미 실무협상 5일에 개최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판문점 회동 후에 98일 만입니다. 하노이 때 노딜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딜, 뉴딜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협상 잡아놓고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또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미사일 쏜 것까지는 못 봤고요. 실제적으로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사태 후에 어떻게 보면 노딜이 된 후로 어땠습니까? 그 다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이렇게 쏠 수도 있어, 너희한테도 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용, 어떻게 보면 협상용을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손 내밀고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흐름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보면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더 손을 내미는 이런 각도 그리고 북한은 한번 잡아줄게라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또 쏜 것 같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계속해서 쏠 거니까 너희들 우리 말 잘 들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실무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이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갖췄던 이런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살아남을지 그리고 체제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다. 최근에는 체제 유지에 대한 얘기는 잘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핵을 포기하면서 뭐 받아갈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계속 야 핵 포기해 그럼 우리가 뭐 해줄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야 우리 뭐 좀 해줘. 그러면 조금씩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게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협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도 스몰 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하고 이런 미국도 스몰 딜의 역할이 하나씩 존재하지 않을까. 야, 조금씩 뭘 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형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북 관련주 뭐 좋은 사람들이 한 10% 뛰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멘트 관련주하고 철도 관련주가 섹터로는 좀 강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쪽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대부분 다 오늘 시장이 다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쪽 라인들만 지금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선 언제까지는 뭐 4일까지 오늘 다음은 바로 내일 하루 쉬고 4일까지는 이쪽 라인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단기적인 대응만 합시다. 어찌됐든 이게 당장 뭐 악수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이런 주식들 남북 경협주들한테 실제 숫자로 나오는 게 있을까라고 하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멘트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기 이런 형식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한다면은 어떤 섹터가 괜찮아요? 저는 뭐 오늘 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개성공단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쪽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뭐 철도나 시멘트가 뭐 되지 않을까. 근데 우선적으로는 개성공단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움직여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다만 이 개최 직전까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매매 가능하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고요. 테마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지켜보시죠. 참 이 나쁜 남자도 끌리는데 주식시장에서 나쁜 주식도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많은 분들께서 정치 테마주, 뭐 바이오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심루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10배 뛴 종목 네, 그렇죠.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시는 건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을 많이 보셨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상한가로 또 진입을 했다가 오늘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국 테마주 가운데서 화천기계가 오늘 하락 출발이 됐는데 다시 상승 전환을 해버립니다. 테마주의 전반적인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테마주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어떤 주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테마주에는. 그래서 주포들의 움직임입니다. 위로 올리려고 하는 테마들, 그리고 내리려고 하는 테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매도가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지인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권진아, 야, 이제 대선이 한 2년 좀 더 남았잖아. 이럴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 이런 조사를 해보면 이낙연 씨 그리고 황교안 씨가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주 그냥 사놓으면 되지 않니? 라고 생각.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성공을 했던 전략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치 테마주가 그래요. 시즌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타임테이블만 잘 맞춰서 매매하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 죄송합니다. 매도 시점이 조금 안 좋게 돼버리면 정말 힘들게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이 테마주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실적하고 연결이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에서 다시 주가가 막 올라갔던 거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였습니까? 결국은 숫자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쁜 주식에 끌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30%씩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3일 연속 하한가 맞고 오늘까지 하한가를 맞았다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아침에 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3% 그냥 27%가 그냥 수익이 난 겁니다. 야,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죠. 야, 우리 1년 수익률이 뭐 1%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금이. 그런데 하루에도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 이것 때문에 혹하긴 하지만 길게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단기적인 대응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기 대응을 할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정말 꼭 큰 이런 다짐을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실적주를 가져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오면서 관련 주식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마주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시장 대비해서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릭 먼저 손이 나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테마주는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기대감만 오른 종목들 시한폭탄을 아는 셈이라는 점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볼만한 섹터 뭐 테마주 있으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선 테마는 분명히 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런 머투 같은 데 들어가셔서 기사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돼요. 황교안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조국 관련주 이런 식의 어떻게 지금 현재 1, 2, 3이잖아요. 이 라인들이. 그래서 이쪽 관련된 주식들만 그나마 조금 관련을 갖자라고 생각.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예요? 지금 이런 식약처에서 야 이거 그렇게 한번 이거 해봐도 돼라고 하는 이런 종목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기업들을 굳이 코멘트를 찾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점은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건 잘 가건 내 갈 길을 가는 독야청청 오르고 있는 52주 신고가 종목은 어떤 걸까?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동성화인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시장 대비 오늘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6월 초 대비했을 때 40%나 뛰었고
자회사의 가치 부각. 요즘 뭐 버스나 지하철 타시죠? 네, 주변에 타죠. 네, 보면 타죠. 웹툰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제 웹툰의 성장성에 대해서 금융 관련 기대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동성 화인텍은 또 한국의 LNG선이 거의 글로벌 수주에서 거의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자재 쪽 그런 보냉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양호하고요. 52주 신고가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도 매번 네이버 좋아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좋아요라고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갈까?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갈 때까지 가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다. 그렇지만 어디 라인이 중요하다. 바로 매도 라인입니다. 바로 매도 라인은 어디서까지 보셔야 됩니까? 바로 21선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21선을 한 번도 지금 현재 깨지 않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매를 붙여봐도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성 화인텍은 결국 뭐예요? 전방산업입니다. LNG선이 얼마나 계속해서 수주가 받나. 수주 받으면 당연스럽게 이런 동성 화인텍의 보냉제나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한테 수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딱 어디 정도? 10,000원 정도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 라인이 지켜주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라인이 깨져버리면 이제는 바이바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일 신고가 가는 종목들 지금 최근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몇 종목 안 됩니다. 10종목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중에서도 뭐 ETF나 이런 거 몇 가지 빼고 거래량이 아예 없는 거 빼면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최소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두 종목 다 좋다라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동성 화인텍이었고요. 다음 기사 들여다보시죠. SK 이어서 들여다보실까요? 굉장히 반가운 이슈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사주의 5% 7,100억 원에 해당되는 이 자사주를 사겠다라는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뛰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사 측에서는 주가를 안정하기 위해서 또 부양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증권가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개편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한 시작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테마주 빼고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는데 오늘 SK 같은 경우 좀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여기보다 추가적인 상승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너무 예뻐졌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니까요. 뭐 주가의 흐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3만 2천 원 정도 하는데 23만 5천 원 정도 이 라인만 정복을 해주면 주가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23만 원 라인들의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 라인만 정복을 해주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수직 계열화를 완전히 만들고 구조 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 개편, 추가적인 그렇죠. 구조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OK 사인 SK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갈까요? 참 면세점 매출 좋아질 거다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따이공 블랙리스트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싹쓸이를 한 다음에 항공권을 취소해서 이 국내에서 그걸 되팔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골치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서 우범 여행자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요. 네, 실제적인 이런 영향이 밑에 답은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실제 얘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세금 안 내고 자기들은 받아서 자기들은 그냥 정가에 거의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거 뭐지 불법적인 형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사실은 그래서 호텔 신라라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라고 어제 오후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 보면 우리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같은 경우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레포트가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레포트 괜찮다. 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계속해서 딸공 이슈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차트가 좀 무너져 버린 모습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8,350원 정도가 죄송합니다. 83,500원 이상으로 우선은 다시 박스권 아래 하단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전까지는 조금만 살짝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함께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연말 쇼핑 특수 기대가 있었던 화장품 관련주 등의 네네. 소비 관련주도 같은 의견이세요? 단기 조정? 네, 우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우선은 그쪽이 먼저 치고 나갔긴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무슨 시즌입니까? 지금 국경절 시즌입니다.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이런 쇼핑 시즌으로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어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살짝은 쉬었다 가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가 가장 지금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쉴 때 조금 관심권에 두고 매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권에 LG 두고 생활건강 그래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네, 내에서는 네, LG 그렇습니다. 생활건강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 면세점에는 사실 호텔신라 긍정적으로 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주셨고요.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